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삼성전자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협력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단순히 큰 계약 나왔다, 숫자 크다, 이제 삼성전자 바로 간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식의 진짜 의미는 숫자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서 다시 어떤 위치를 잡으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뭡니까? HBM이 늦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갔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파운드리는 TSMC와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배장처럼 평가받지 못했고요. 메모리 기업인데도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주도권을 잡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브로드컴 협력은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묶어서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로 볼 것인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브로드컴은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AI 가속기,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존재감이 큰 회사입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GPU뿐 아니라 맞춤형 반도체와 네트워크 장비까지 중요해지는 흐름에서는 브로드컴 같은 회사의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AI 인프라를 놓고 협력을 확대한다는 건 삼성전자가 다시 AI 반도체 판 안으로 들어가려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HBM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묶어 AI 반도체판에 다시 들어가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번 뉴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장 2천억 달러 매출이 확정됐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소식은 MOU,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의 성격입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그 숫자가 내일 바로 삼성전자 실적에 찍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큰 고객사와의 협력, 특히 AI 인프라와 연결되는 장기 협력은 단순한 홍보성 뉴스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는 한 번 공급망이 잡히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I 칩 하나를 만들려면 설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모리가 필요하고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운영될 때 전력 효율과 발열, 연결 속도까지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칩 하나 만들어서 납품하면 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고객사와 같이 맞춰가야 하는 산업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형 협력의 의미가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말로만 우리는 AI 반도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글로벌 AI 반도체 고객과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브로드컴 뉴스는 그 첫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볼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게 당장 실적 확정 뉴스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뉴스냐? 그건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둘러싼 가장 큰 고민은 HBM이었습니다. AI 반도체 장세에서 HBM은 정말 중요합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HBM은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로 평가받았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에 강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계속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고객사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 수율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HBM3E 이후 HBM4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보면 HBM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AI 칩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를 실제 칩으로 만들어줄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칩과 메모리를 고성능으로 연결할
할 첨단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네트워크 반도체까지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협력한다는 뉴스를 HBM만 놓고 보면 삼성이 HBM도 공급하나 정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첨단 패키징도 키우고 있으며 낸드와 기업용 SSD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이자 부담입니다. 장점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부담은 그 여러 길 중 어느 하나라도 확실히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이 더 중요합니다.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이 실제 제품과 공급 구조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묶어주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뉴스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브로드컴이라는 이름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AI 반도체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당연합니다.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워낙 강하고 AI 장세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키우다 보면 모든 걸 엔비디아 GPU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체 AI 칩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특정 서비스에 맞춘 맞춤형 반도체 수요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브로드컴처럼 네트워크와 커스텀 칩, AI 인프라 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부각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꽂아놓으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버끼리 빠르게 연결돼야 하고 데이터가 막힘없이 움직여야 하며 전력 효율도 맞아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병목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칩을 넣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에서는 네트워크, 메모리, 저장 장치, 패키징까지 모두 중요해집니다.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협력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에서 필요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쪽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면 단순히 특정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성장의 큰 흐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자꾸 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확실히 인정받았나?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질문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뿐 아니라 브로드컴, AMD, 빅테크 자체 칩 생태계에서도 자리를 만들 수 있나?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프레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이번 뉴스가 크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HBM 경쟁력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수율과 고객 확보도 계속 봐야 합니다. 첨단 패키징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브로드컴과 협력한다고 해서 바로 TSMC와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SK 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만 결국 숫자를 요구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MOU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공급이 매출로 이어지는지, 매출이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변화를 인정하는지,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시작점으로 봐야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는 전략이 실제로 통할 수 있나?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삼성전자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나? 이 질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 질문에 답을 줄 때 주가는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저녁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번 브로드컴 뉴스는 삼성전자가 HBM만으로 평가받는 구간을 넘어서려는 뉴스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너무 단순하게 봤습니다. HBM 잘하나 못하나, 엔비디아 공급 받나 못 받나, 이 질문이 너무 컸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반도체판은 그보다 더 넓습니다. 빅테크가 자체 칩을 만들고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AI 인프라에서 역할을 키우고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반도체 수요는 여러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하고요. 파운드리도 필요합니다. 패키징도 필요하고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을 단순히 삼성전자 좋은 뉴스 하나 나왔다 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AI 인프라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시장이 반도체를 볼 때 이제는 GPU 하나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GPU 옆에 붙는 메모리, 그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칩과 메모리를 묶어주는 패키징,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SSD,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모든 걸 돌리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같이 봅니다. 이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손을 잡았다는 건 단순한 뉴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뉴스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2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시장이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AI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답답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협력 뉴스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주가가 바로 계속 오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도 빠르게 합니다. 또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거나 AI 투자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래 대금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 뉴스가 진짜 힘을 받으려면 단순히 기사 제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이 뉴스를 더 넓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하루 반짝 움직이고 후속 흐름이 없다면 시장은 아직 확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뉴스를 볼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좋은 뉴스는 맞습니다. 하지만 끝난 뉴스가 아니라 시작하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든 뉴스이고 앞으로는 그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 대형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생각보다 조용하지? 분명 AI 반도체 협력인데 왜 시장 반응이 더 폭발적이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산업 변화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더 그렇습니다. 협력 발표가 나오고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고객 검증이 이어지고 실제 공급이 시작되고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은 그 과정을 계속 미리 반영했다가 의심했다가 다시 확인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너무 차갑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고 있는가? HBM만이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가?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인할 건 분명합니다.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 관련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HBM과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수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파운드리와 패키징 쪽에서 고객사 확대 신호가 나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 뉴스를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재평가 재료로 보는지 이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브로드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 하나만의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으로 AI 반도체,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돈은 엔비디아와 HBM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메모리로 가고, 파운드리로 가고, 패키징으로 가고, 장비와 전력, 소재와 금융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한 제품, 한 기사, 하루 주가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한 돈이 어느 산업을 지나가고 그 길목에 어떤 기업들이 서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억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놓은 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은 섞지 않도록 구분했고요. 적정가도 숫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과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금융도 단순히 은행주, 증권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대금과 기업 투자, 주주 환원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고부가 메모리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성장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봐야 하고, 제약 및 바이오는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하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 거래대금,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2천억 달러 규모 협력은 단순히 숫자가 큰 뉴스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서 다시 어떤 역할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HBM 하나만 보는 뉴스가 아닙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묶어서 봐야 하는 뉴스입니다. 다만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MOU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공급이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삼성전자가 고부가 반도체에서 숫자로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기대를 만든 뉴스입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그 기대를 실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 발표, HBM과 서버용 메모리 코멘트, 파운드리 고객 확보,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답을 다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는 시장이 다시 질문을 던질 만한 재료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